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린 여린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능금처럼 내 마음이고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린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엔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안녕하십니까. 이 서유석 TV 세 번째, 신년들은 첫 번째죠. 신년 특집, 오늘은 하늘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새 벽두곡을 해가지고 가슴을 쫙 펴고 두 팔을 벌려서 새파란 하늘을 보면서 마치 하늘을 다 안을 것 같은 기계로 새 아침을 맞이해보자라는 뜻에서 하늘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 특집으로요, 아주 특별한 분, 30년 동안을 강아지 대통령, 아니면 강아지 아버지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30년을 우리 견공들하고 생활하신 우리 이웅정 선생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해에는 우리 애완견들이 주인한테 아주 충성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스튜디오에도 예쁜 강아지가 지금 2마리가 나와 있는데 한 마리만 지금 옆에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이웅정 선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요, 강아지 2마리 데려오신다 그래서 네. 굉장히 큰 개를 데려오실 줄 알았더니 아주 이쁜, 이 종류가 뭡니까, 얘는? 얘는 이제 토이푸들이라고 하고요. 아, 예, 푸들. 좋고, 예. 이름은? 얘는 스틸리라고 합니다. 스틸리. 네네. 아유, 너무, 여자예요? 암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아, 여자라 우리. 몇 년생? 지금 얘가 8살 됐습니다. 네네. 신년에 우리가 아무튼 한번 개가 정말 순수하고 충직하고 그래서 신년 특집 제목을 저희들이 새해엔 개같이 삽시다. 이렇게. 근데 이거 말 돼요? 새해 개같이 삽시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개가 정말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예, 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네네.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또 선생님 나오시면 내가 꼭 질문할 게, 네네. 우리가 얘기할 때 저런 개 같은 놈, 음. 아니면 저런 개만도 못한 놈, 네네. 양분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음. 항상 개같이란 말이 그냥
생활화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늘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이 반려견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네네네. 많잖아요. 네, 보면 이 사람에게 또 비유해서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만들어지기도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이면서도 늘 네. 곁에 있고 네. 요즘들은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뛸래야 뛸 수 없는 정말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런 것 이런 얘기를 같아요. 제일 많이 지금 합니다. 애완동물은 1000만 음, 시대라고 그러고 애완견은 400만이라고 그러고 네네. 아무튼 뭐 저희 아파트에도 저희 동에 한 6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생활화된 것 같아요. 우리 네, 반려동물로서.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용정 선생은 어떤 계기로 음. 강아지하고 30년씩이나 생활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뭐 남자라면 이제 군대들 많이들 가잖아요. 그렇죠. 예, 군대를 네. 가고 네. 나면 자기 직업들을 또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가장 큰 꿈을 가졌던 거는 소, 돼지 다 이 목장을 경영해보고 싶었던 꿈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소돼지 닭 목장을 차리려고 하니까 그 경제적인 비용적 부담이 만만치 크더라고요. 없죠. 네. 그때 또 제가 또 제일 좋아했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 네네. 반려견들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침 제가 해병대 군을 자원 입대를 했거든요. 네네네네. 자원 입대 해가지고 네. 발령받은 곳이 이 섬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군견을 만나게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군견을 만나면서 예. 이런 직업도 괜찮겠다. 강아지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군대 가서 네네. 군견을 이제 맡은 병사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어, 군견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갖게 되고 교육을 시키고 네네. 그 당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번식장이나 뭐 그렇죠, 종견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네네. 훈련 교육을 시킨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굉장히 낯설었을 당시거든요. 네네네. 그때 그 군견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네네. 이 동물 조련 쪽으로 내가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갖게 되고 현재 실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선생이 음. 생각하는 강아지에 대한 개에 대한 정말 그 착한 성격이라든지 그 어떤 충성심 같은 거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 것들을. 네,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행동이나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들 만나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반려견들이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그냥 누렁이, 검둥이 그래서 내가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늘 옆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그것만 알았었는데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가정견, 경비견, 맹인안내견, 보청견 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더 전문성을 갖게 되고 이쪽 분야에 더 공부를 하게 된 그러니까 케이스죠. 개의 어떤 사람의 유익한 행동 이런 네네. 것들을 사람이 찾아낸 게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그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런 반려문화 이렇게 따지면은 역사가 이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렇죠. 짧죠. 예. 애완견에서 이제 반려동물, 반려시장, 반려문화 이렇게 형성되고 얘기한 것이 불과 이제 10년 좀 넘었어요. 그래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그렇구나. 됩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상근이 생각이 나요. 네네. 그게 1박 2일인가 거기 네, 나왔었죠? 맞습니다. 예. 그때 그 덩치 큰 녀석이 얼마나 텔레비에 나와서 우리를 즐겁게 해줬는지. 네,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어떻게 뭐 이 대형견들이 TV에 그렇게 나와서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네네네. 또 그 당시에는 이 반려견과 같이 이게 여행 간다라는 것도 이제 꿈꾸기도 사실 그렇죠. 어려웠던 시대고 그 당시 그 상근이가 TV 방송이 나오면서 네네네. 굉장한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 아이는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다 하더라도 맞아요. 다 사랑해주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국민결혼으로 통했던 그런 케이스였죠. 그 다음에 상근이하고 비슷한 녀석 상구가 있었나? 상구 이제 그때는 이제 예. 상구라는 개는 작은 개였었고요. 예. 그것도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결혼 발탁이 됐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TV에 나옴으로 해서 이
강아지에 대한 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공공시설이 있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가면 네네. 막 어르신들이나 또 걔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핑잔을 받기도 했고 야단도 많이 맞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상근이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프로에서 예, 예. 동물 코너가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점점 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게 된 거죠. 저희도 상근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있는데 이 선생님 오죽하겠어요. 그때 상근이하고 지내셨던 그 과거를 좀 회상해 주세요. 네. 어떤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옛날로 상근이 쪽 처음 이야기하자 보면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네. 예전에 이제 상근이 그러면 TV에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전국의 여행지를 떠나는 그런 프로였었잖아요. 일본, 예.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네네. 걔에게 얼마나 혹사를 시키고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아, 오해하니 그런 것들도 아. 굉장히 또 많이들 느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은 음. 아무래도 연예인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연예인분들이 나가서 자기가 힘들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잖아요. 이 상근이 이 아이도 자기가 혼자 자기가 이게 여행을 떠나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선물을 또 했던 했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걔들은 어느 환경이 또 적응이 되면 걔들도 적응을 하거든요. 아,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그렇겠죠. 어, 환경이 바뀌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즐기게 되면 네. 오히려 차 타게 되면 어. 나가고 싶어 하고 오히려. 네네 네. 큐사인 들어가면 자기 또 열심히 또 열심히 하고. 하고 자 컷 그러면은 자기 끝난 줄 알고 자기가 이것도 예 자기가 방송견이다 이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상근이 그럼 에피소드가 또 예, 있습니다. 글쎄요. 예. 상근이가 인기 상당히 좋았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저기 제가 아는 그 고등학교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네네. 상근이 여기 와서 행사 팬사인회 한다고 발도장 찍어주고 행사를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나는 지금 상근이는 지금 훈련소에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어떤 분이 상근이라는 피레네즈를 가져오고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발도장 찍고 5,000원씩 받는다고 바로 쫓아가서 얘기하라고. 네네네. 나 상근이 주인 누구인데 네네.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네. 뭐 상근이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상근이가 어디 그 같은 견적이 뜨면 상근이다 하고 막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렇구나.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비슷한 계엄만 나타나면 전부 상근인 줄 알고 네네. 그만큼. 근데 상근이는 저희가 알기로 그야말로 사람을 하면 노환으로. 네네. 저 13살 때 13년째 이제 상근이가 이제 예. 그 당시 혈액암으로 아, 죽었거든요. 네네네. 혈액암으로 죽었는데 네. 뭐 나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형견이 보통 한 13년 전후 정도 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거의 나이는 수명은 다 했고 네. 그래도 죽을 정도로 저기는 아니었지만 또 많이 또 걔가 마지막에 아팠던 거 있었는데 그 마지막 떠나볼 때 그 질병이 우리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야 그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때 이제 상근이 그 당시 떠나 보내려고 할 때 나중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정말 어. 그 고통 없이 상처 잘. 없이 예. 아이고 이 선생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다. 네. 한 몇 년간. 아무래도 이제 네. 이것은 저 개인 반려견 이전에 많은 국민들이 또 맞아요. 좋아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근이 같은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요새는 참 많아졌는데 네네 그래서 개와 친구라는 단어를 이뤄놓고 우리가 그야말로 전문가가 보실 때는 그 개와 친구는 어떤 관계일까? 진짜. 네 우리 반려동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뭐 나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표현들도 굉장히들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네네. 특히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늘 내 옆에 지켜주고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제 속마음 다 털어놓아도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고 네. 아니 모든 것들이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쪽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또 마음이 좋지만은 않아요, 사실. 그렇겠죠. 고민거리가 있거나 뭐 하면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에게 마음껏 털어놓고서 얘기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인가부터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반려동물에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아요. 특히 음. 우리 어머니들, 네. 할머니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음. 그 할머니 진짜 걔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강아지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수긍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옛날부터 우리 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개하고 사람하고 어떤 같은 DNA 뭐 종류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 어.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것이 있어요. 네, 예. 이 개와 고양이에게 유일한 것이 있거든. 사람하고 같은 질병이 아 그래요? 치매가 있습니다. 아, 다른 동물에서는 아. 나타나지 않는데 개와 고양이한테는 치매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죠. 오랜 역사 속에서도 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서 그런가 그런지 봐요. 그런 것들 뭔가-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 질병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개들에게도 다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나이 네, 중에 네. 나이가 들어가거나 뭐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관리도 이제 많이 또 해주기도 하죠. 제가 그 영화에서 외국 필름을 봤는데 그 못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놈이 그 닭장에 있는 닭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갑자기 나타날 개가 고양이 물어서 내쫓는 걸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그 닭하고 그 개하고는 같은 집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개들이 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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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는 이제 강아지 교육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로운 일들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걔 스스로가 교육받지 않아도 안 해도 보호자와 같이 그러니까. 소통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걔들이 네네. 캐치를 해서 네. 우리 보호자님에게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 선생님 말만 딱 교육을 안 시켰는데도 본능적으로 네네. 주인을 뭐 구하고 아기를 돌보고 그러는 사례를 많이 얘기 들은 네.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거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저 이해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소가 있는데 네. 그 위에 계시던 분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네네. 그 목사님이 베트남 전쟁인가요? 거기에 고엽제 피해를 입으시고 네. 그 상처가 굉장히 깊었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음. 굉장히 이제 늘 이제 약주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세파트 2마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세파트 2마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겨울에 정말 약줄 많이 드시고 논에 쓰러져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네네. 개 한 마리가 배 위에 올라가 있고 한 마리 개는 지나가는 사람 막 짖어 알려주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던 사례도 있고요. 네네.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하고 네네. 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낫지 않나. 뭐, 예. 그러니까 개반도 못한 사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